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투표 결과를 중심으로 12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네. 통과가 됐습니다. 네. 가결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결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에서 전원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네.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192명이 야당이니까 12명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던 사람은 7명인데 8명째 공개 발표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딱 좌표처럼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숨어있는 표가 적어도 7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보다는 조금 적지만 나올 거다. 제가 그렇게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2배였으면 14명인데 그보다는 적은 12명 이탈표. 예. 반대가 85명. 예. 대체로 이제 친윤이라고 봐야 되겠죠. 친윤 중도. 그렇죠. 친윤 정도니까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투표했던 72표 플러스 13표가 더해졌죠. 자, 기권이 3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 반대를 못하겠다. 그 다음에 무효 8표가 나왔거든요. 무효표도 사실은 탄핵 가결까지는 차마 못하겠다. 그렇죠. 뭐 그런 뜻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효로 사실상 예. 찬성의 의미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게 11표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 찬성과 기권 무효를 합하면 23표. 그때 한동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가 한 식당에서 모였다 할 때 21명이었거든요. 예. 정확하게 그 숫자와 비슷하게 친한데 친윤으로 나뉘어진 탄핵 찬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광석화처럼 시간이 흘러갔고 8년 전보다 더 빠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헌정사의 탄핵이 지금 3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세계의 선진국으로 리더 역할을 할 정도로 이렇게 위상이 올라갔는데 아마 다른 나라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떻게 저런 나라에서 계엄이 선포가 되고 또 대통령이 중간에 사퇴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뭐 부끄러워서 외국에도 못 나갈 것 같아요. 만날 북한 핵 이야기하더니 니들은 탄핵이냐. 이게 무슨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엄중하게 이 여러 국제 환경, 경제 환경, 안보 환경 상황이 나쁜데 국민들이 지방에서까지 다 여의도 광화문에 몰릴 일입니까? 지금 그럴 때냐고요. 그럴 때입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 된 거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로 이 쑥대밭에 기여한 사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한 것 마찬가지로 2년 반 탄핵이다, 입법 폭주다 해서 정권에 대한 뭐 흔들기에만 몰두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정치에 희망이 없어요. 1년에 1억 이상씩 고액 연봉을 주고 300명이나 국회를 보내놨더니 물론 그 주변에 지원 인력까지 지원 시설까지 포함하면 1년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을 만드는 걸 보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 짓거리를 한 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짓거리가 나오는 상황을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 내고 투표하고 이랬단 말입니까? 정말 원통하고 분통하고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마 즉시 대통령실에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예. 전달이 되고 그 그렇습니다. 시간에 직무가 정지가 되고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권한되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지금 표결과 동시에 직무정지는 아닙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 통과된 것에 대한 내용이 대통령실로 전달되고 확인이 되는 순간 바로 직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고건 총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황교안입니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헌재에 이 결과가 송부가 되면은 이제 탄핵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이쪽에 검사 역할을 맡지요. 맞습니다. 전에는 권성동 씨가 맡았을 때 8년 전에는 권성동이었고 지금의 그 권성동은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국민의힘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헌재에서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헌재의 재판관이 6명 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정원 9명인데 3명이 공석으로 있어요. 민주당이 그동안 이 헌재에서 장관들 탄핵안을 빨리 기각을 못 시키도록 하니라고 헌재를 마비시켜 놓았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제 발등을 또 찍은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자충수죠. 자충수를 두었어요. 그래서 6인 체제에서 만약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부랴부랴 민주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2명이라도 빨리 추천을 해서 헌법재판관이 돼야 그래도 8명이라도 되고 그러면 8명 중에서는 6명이니까 지금의 6명에서 모두 6명이 다 인용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판단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6명이 심리하다 보면은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명이 전원이 사실은 일치하냐 아니면 의견을 달리하느냐도 내부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랜 논의가 필요하죠. 헌법재판소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국회의 또 반응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6명 중에는 4명이 보수 중도 성향이고 그렇습니다.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 2사람이 진보 성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계선 서울 서부지법원장 그리고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 이 2사람을 지금 추천해 놓은 상태고 국민의힘에서는 조한창 변호사 그런데 이 3사람들을 아주 신속하게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치겠다 하고 있지만 만약에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임명권자는 권한 대행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논란이 있어요. 전에 그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때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니까 무슨 권한 대행이 임명하냐고 민주당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임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권한대행보다 빨리 임명해 주세요. 뭐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8년 전하고는. 논리가 안 맞는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4월이 되면은 이미선, 문영배 2 재판관이 또 임기 만료로 그렇습니다. 퇴임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큰 일이에요. 그래서 임기 만료 전에 하려고 판결이 나도록 할 텐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은 이 2사람 임기 만료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판결을 끝내려고 엄청나게 헌재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압박은 가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또 대법원하고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국가적이고 정치적이고 그 판결 하나가 후대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전 2 대통령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에는 비상계엄 현직 대통령이 지금 살아 있어요. 맞습니다. 대통령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상계엄 사태에서 어떻게 이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세계적인 판례도 다 검토를 해요. 그게 왜? 세계적인 판례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다면은 이건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그렇죠. 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과 연계되어 있고 그 대선에 대해서도 그 뒤에 따라올 국민 여론의 후폭풍, 예. 부작용, 정말 고려해야 될 사항들 또 숙고해야 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 더 길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심판 기간 중에 보수와 진보 세력들이 엄청난 진영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상계엄 사태로 그럼요. 쑥대밭이 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또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짧은 것이 아니라 또 긴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시간이죠. 필요한 시간을 헌법재판소는 써야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은 굉장히 냉정하게 헌법에 입각해서 또 기준에 입각해서 심사가 진행이 돼야 되죠. 현재는 현재대로 심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치권은 실제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예.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말 이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되면서 또 속도전 있는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겠죠. 예. 왜냐하면 야권은 우리 시간에도 여러 차례 뭐 방송을 했습니다만 지금 조국 대표까지도 수감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또 다음 대선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더 민주당의 야권의 경우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거의 뭐 독보적이에요. 이재명. 그런데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만이라도 1심처럼 그렇죠.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온다 한다면은 사실상 333으로 친다 한다면은 대법까지는 혹시 못 갈지 모르지만 사실상 대법에서도 그렇죠. 확정이나 다름없는 그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게 여전히 재판 리스크는 그래서 안 끝난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 2심, 왜냐하면 국민들 중에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래서 탄핵 소추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부터는 죄가 없어요? 면죄부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요. 이재명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로 감당해야 되는 사법시계는 그대로 가는 그대로 겁니다.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선시계와 사법시계가 서로 지금 그렇죠. 같이 병렬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경쟁보다 더 큰 위협인 재판 리스크,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예. 이게 앞으로 더 큰 이재명 대표에게는 위험 요인이 되는. 오히려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유죄로 나온다. 예. 국민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학습해 가죠. 적어도 이런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되면 또 탄핵으로 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라도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나오게 되면요. 그러면은 급격히 민주당은 이제 공직선거법 2심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김부겸, 또 김동연, 그리고 이제 김경수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또 이미 해드렸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한동훈이냐, 이른바 또 오세훈이냐, 또 홍준표냐, 또 다른 누군가의 인물이냐. 물론 대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대통령 선거 때 등장해서 내 존재감을 정치적으로라도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다크호스 한 명만 말씀드리면 우원식이에요. 예. 저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야권의 대선 경쟁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이 바로 우원식, 미스터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제일 높을 줄 알았는데 신뢰도가 우원식 의장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이 생각지 못했던 다크호스 등장을 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러면 대선이 3, 4월 벚꽃 대선이 될 것인지 5, 6월 이른바 장미꽃이 피는 장미 대선이 될 것인지 좀 더 늦어져서 7, 8월 여름 대선이 될 건지 어떻게 봅니까? 결국 한번 찍어주시죠. 저는 그냥 5, 6월 가능성이 높다고 5, 6월. 봅니다. 예. 5, 6월보다 더 늦어지기는 헌법재판소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국민 정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미 대선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4월 정도에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예. 또 이게 불확실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4월 정도 일정이 나오면 이 정도면 그래도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확실성이 확보되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의 대선이거든요. 그렇다면 6월 10일경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유리할까? 그러니까 7월로 넘어가면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6월보다 그러니까 5월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 6월 되면 모르겠네. 그럼 7월 되면 이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국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전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계엄 전국, 탄핵 전국, 대선 전국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